방금 전에 봤듯이 단위의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속력 길이, 거리 길이, 시간 길이 각각의 단위는 통일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속력, 거리, 시간의 서로의 단위는 속력을 기준으로 해야만 좋습니다. 속력을 기준으로 시간과 거리의 단위를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속력 안에는 시간과 거리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시간은 뭐 시간, 분, 뭐 이런 하나의 단위인 거고, 거리도 킬로미터, 뭐 미터 이런 단위인데, 속력은 아까 봤듯이 시간 아니죠. 킬로미터 퍼 시간, 즉 시속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속, 네, 시간이 분일 때는 분속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력은 두 개의 단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에다가 나머지 단위를 이렇게 맞춰주는 것, 통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속력이 시속 4km라는 것은 1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4km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속이 4km라는 거는 거리를 4km 동안 움직였는데 얼만큼? 1시간 동안 1시간에 4km를 간다는 뜻입니다. 분모가 1이니까요. 예. 그리고 시속이니까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4km를 움직인 것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는 시간은 모두 이 시간에다 맞추고 속력의 단위에서 쓰였던 시간에 맞추고 거리는 모두 이 위에 있는 분자의 단위 거리에는 킬로미터의 단위로 맞춰야 됩니다. 만약 문제에서 분속 10m라고 나오면 그렇죠? 문제가 분속 10m 그럼 10m를 얼마만큼의 시간에 갔나요? 분이니까 1분 동안 10m를 움직였다. 이게 이 속력의 단위인 거죠. 예, 분속 10m의 뜻은 이겁니다. 1분 동안 10m를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문제에서의 그러면 단위는 거리는 모두 미터로 통일하고 시간은 모두 분으로 통일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숫자를 고쳐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 시간, 속력, 거리 중에서 이렇게 단위를 먼저 통일해 줘야 되는 그런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속 4km의 속력으로 자, 우리가 속력에 맞추어서 단위를 통일하는 게 좋다고 했죠. 시속 4km가 나왔습니다. 그럼 속력은 1시간 동안 4km를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모두 시간으로, 거리는 모두 킬로미터로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30분 동안 걸은 후 라고 했네요. 여긴 분이 나왔네요. 시간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2시간 동안 달렸더니 총 20km 이동하였다. 조금 전 문제와 똑같습니다. 걸은 거리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합했더니 둘을 합했더니 전체 거리가 20km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킬로미터, 여기는 킬로미터로 통일됐고요. 여기는 시간, 시간은 모두 시간인데 여긴 2시간, 여긴 30분이니까 이 30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면 되나요? 분을 시간으로 고치려면 1시간은 60분이죠. 60분이니까 분은 30분은 60으로 나누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을 분으로 표현하면 60분이니까 이 60 중에서 주어진 30이 얼마만큼인가 라는 걸 알아내려면 두 개를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예. 만약에 여기가 120분이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0분 동안 걸었다. 그럼 이거 시간으로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1시간 60분이기 때문에 그럼 60분에 120 하면 2가 되겠네요. 시간으로 고치면 2시간이 되는 거죠. 120분은. 그냥 생각해봐도 1시간이 60분이고 30분이면 2분의 1시간, 0.5시간 당연히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을 시간으로 고치려면 60으로 나눠준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분의 1시간 동안 걸었다 라고 고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만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장으로 식을 만들면, 등식을 만들면 걸은 거리, 걸어간 거리 더하기 자전거로 달린 거리가 20km였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걸은 속력은 4km, 걸은 시간은 2분의 1시간 더하기 달린 거리, 자전거를 타고 달린 거리는 마찬가지로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자전거의 속력을 우리가 x로 놔야 되겠죠? 그러면 x 곱하기 시간은 2시간 동안 타고 달렸죠. 그랬더니 20이 되었다. 그러면 2 더하기 2x는 20이란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쉬운 1차 방정식이죠. 20 빼기 2항을 하고요. 2x는 18 되고 x는 18 곱하기 역수의 곱셈 하면 9가 되겠네요. 네. 시속 9km. 답은 시속 9km가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속력의 단위, 속력으로 주어진 이 단위에 맞춰서 나머지 시간이나 거리를 맞추자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문제는 두 구간의 거리를 거리 더하기 거리가 주어진 어느 거리 해서 거리를 가지고 저희가 등식을 만들어서 1차 방정식을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무엇을 가지고 등식을 만들어서 풀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속 2km, 단위는 시간과 킬로미터로 통일하면 되겠네요. 속력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그림을 보면 집이 있고 중간에 학교가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걸은 후 여기까지는 걸어갔네요. 그림처럼 걸어갔고 학교부터 도서관까지는 자전거 그림 있는 거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시속 6km의 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보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이 거리보다 학교부터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4km 더 길지만 그러면 얘보다 얘가 4km가 더 길구나 라는 거를 지금 알려줬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걸린 시간이 이 거리가 관계가 그랬던 거고 이제 시간으로 보면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걸린 시간이 집에서 학교까지보다 1시간이 더 걸렸다. 학교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집에서 학교까지 여기 걸린 시간보다 1시간이 덜 걸렸다. 즉 여기가 시간은 1시간이 더 걸렸다는 얘기네요. 걸어가니까 좀 더 걸렸겠죠, 그죠? 걸어가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보다는 1시간이 더 걸렸다 이런 얘기네요. 그때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거리가 얼마냐라는 거네요. 그럼 이걸 x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x로 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어진 조건들이 보면 다 집과 학교까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이 두 구간에 대해서 거리가 차이가 나고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게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전체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놓게 되면 조금 풀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팁인데요. 이럴 때는 x를 전체 거리로 놓지 말고 둘 중에 한 구간을 거리니까 여기 요거 아니면 요거를 x로 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좀 짧으니까 여기를 놓는 게 좋겠네요. 여기를 x로 놓습니다. 또는 x로 놓지 말고 여기를 그냥 다른 문자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실제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인데 여기를 x로 놓게 되면 나중에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 x를 그냥 정답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문자를 써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집부터 학교까지 거리를 a로 놓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까지는 어떤가요? 거리가 4km가 더 길다고 했죠. 더 길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x를 통해서 a를 같이 놓고 표현하면 a 더하기 4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문제에서 보통은 대부분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맨 마지막 문장에서 물어보는 것이 X로 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X로 놓고 풀려고 봤더니 주어진 조건들은 다 이렇게 X 안에 있는 나누어진 두 구간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체를 X로 놓지 말고 둘 중에 하나, 두 구간 중에 하나를 X로 놓는 게 좋은데 그조차도 조금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는 집하고 학교까지 거리를 a로 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부터 도서관을 a 플러스 4라고 놓을 수 있죠. a 플러스 4km. 거꾸로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를 뭐 b라고 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는 b-4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도 상관없는데 작은 쪽을 우리가 놓는 것으로 이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리의 관계는 나왔습니다. 이번엔 시간이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등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집에서 학교까지 걸린 시간보다 1시간이 많으면 더하기 2를 하면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걸린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등식이 그럼 나오죠. 즉 집에서 학교까지 걸린 시간, 이 시간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는데 1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집부터 학교까지에 걸린 시간 1시간 더 걸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리면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데는 1시간이 덜 걸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2시간이 같아지죠. 또는 마이너스를 이항을 하면 집에서 학교까지의 시간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시간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것과 똑같죠. 이 식을 가지고 이것도 등식이고 이것도 등식이니까요. 이 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이 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도 되겠죠. 밑에 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있고 속력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속력은 집에서 학교까지는 시속 2km였죠. 시속 2km.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는 시속 6km죠. 시속 6km. 속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등식을 만들었으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고 시간을 이쪽으로 빼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력이 분모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의 시간을 이 a를 통해서 이 시속과 a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2분의 거리는 a죠. 2분의 a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걸린 시간인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마찬가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6km 해줘요. 6km. 거리는 얼마입니까? a보다 4km가 더 많죠. 그리고
여기에다 더하기 2를 한 것이 1시간을 더 더해주면 그러면 집부터 학교까지 걸린 시간과 똑같아집니다. 자, 문제는 되게 어려웠는데 방정식을 만들어 보니까 뭐 단순해지네요. 분모가 모두 지금 있으니까 양변에 분모가 있으니까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줘 봅시다. 그러면 2와 6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6, 2분의 a 양변 전체에다가 항상 6을 곱하라 그랬죠. 6분의 a 더하기 4 더하기 1 3a가 되겠네요. 3a는 먼저 6분의 a 더하기 4 분배 법칙을 쓰는 거죠. 더하기 곱하면 6 자, 그러면 3a는 이렇게 되니까 a 더하기 4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3a는 a 더하기 10 a가 2항을 하면 되겠죠. 3a 빼기 a는 10 2a는 10 a는 10 곱하기 2항하면 2분의 1은 5 a가 뭡니까?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였죠. a는 5km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a 더하기 4는 5 더하기 4니까 9km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x는 전체는 두 거리를 더해야 되겠죠. a 더하기 4니까 그러니까 5 더하기 9가 되어서 14km가 답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두 가지. 처음에 여기가 전체가 x지만 주어진 조건들이 모두 이 전체에 속한 구간들에 대해서 조건들이 주어졌으니까 거리와 시간의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둘 중에 한 곳을 다른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조건을 가지고 등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해당 문자를 가지고 다른 문자를 가지고 a면 a를 가지고 방정식을 푼 다음에 x는 우리가 a 더하기 4였으니까 a를 구하고 나면 바로 x는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므로 거리는 2개 곱하면 되겠죠. 시간 곱하기 속력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거를 계속 저희가 잘 익숙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